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고 또 누군가는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형편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지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알고 먼저 확인하고 먼저 신청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내용을 복잡한 표현은 줄이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현금 지원, 지역 혜택, 병원비 절약, 돌봄과 주거, 그리고 일자리까지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번에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실제로 움직일 수 있고 막상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갔을 때도 무엇부터 물어봐야 하는지 감이 잡히게 됩니다. 먼저 65세 이상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나이만 되면 누구나 그냥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이 조금 있으니까 안 되겠지, 나는 국민연금이 조금 나오니까 아예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체감하기에 넉넉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결과가 기준 안에 들어가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짐작만으로 선을 긋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해당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주변 말만 듣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내 상황으로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65세가 되는 해에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제도는 시기를 놓치면 아깝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늦어지면 그만큼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약값이 되고 장보는 돈이 되고 교통비가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로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65세를 전후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핵심 제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작아 보여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주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통장에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미리 알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가시면 왜 나는 생각보다 적지, 누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구조를 알고 가시면 당황하지 않고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깎일 거면 안 받겠다고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조금 줄더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조건이 바뀌거나 기준이 달라졌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등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뒤늦게 알고 찾아가서 지난 시간을 한꺼번에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가능성을 열어두는 작업까지 해두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붙잡기 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빠듯한 분들은 생계급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라고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받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준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월세, 관리비, 공과금, 식비, 약값, 병원비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생활이 훨씬 더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히 버티고 계셔도 실제로는 한 달 한 달이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신청하면 민망하지 않나, 나는 아직 참을 수 있다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신청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비가 꾸준히 부족한데도 체면 때문에 버티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수록 몸도 마음도 더 빨리 지칩니다. 제도는 그런 때를 위해 있는 것이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따로 주는 혜택입니다. 중앙에서 운영하는 큰 제도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지역 혜택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지역은 장수수당이나 특정 연령 진입 축하금을 주고 어떤 곳은 교통비나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을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목욕비, 이발비, 임용비 같은 생활 지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가 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나이에 해당되거나 부모님 연령이 그 구간에 들어간다면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꽤 다르기 때문에 옆집 친구가 받는다고 나도 자동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친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직접 물어보는 사람이 챙기게 됩니다. 특히 장수수당이나 연령별 축하금은 설마 그런 것도 있겠어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병원 한번 다녀오고 밥 한번 사 먹고 약값 보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지원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 대상 장수수당이나 축하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묻는 것만으로도 숨어있던 혜택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지나가지만 한마디만 물어보면 갑자기 내 것이 되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혜택은 더욱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 교통지원이라고 하면 지하철 무임 정도만 떠올리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라 버스 지원, 교통카드 등록 지원, 사후 환급 방식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면 자동으로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별도 등록이 필요하고 어떤 곳은 특정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어떤 곳은 나이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계속 본인 돈으로 내고 다니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병원 다니고 장 보러 가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오가는 교통비가 쌓이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은 어떤 방식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체감이 큽니다. 매번 나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줄어들면 바깥 활동도 더 편해지고 병원이나 시장 가는 것도 부담이 덜해집니다. 목욕비나 이발비, 임용비 지원도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예전에는 종이 쿠폰처럼 주던 곳도 있었지만 요즘은 카드 포인트나 전용 복지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기 돈으로 목욕탕 가고 머리 자르고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지원은 금액 자체도 아깝지만 안 쓰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아깝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풀고 위생을 챙기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삶의 기운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이런 혜택도 작다고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지원은 생활을 무겁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에 돈이 덜 들어가면 그만큼 다른 데 쓸 여유도 생기고 생활이 훨씬 덜 팍팍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 혜택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 대상 혜택 전체를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있나요? 하고 묻기보다 장수수당, 교통비, 목욕비, 이발비, 임용 지원 같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종이로 출력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인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만 정리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병원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돈만큼 중요한 것이 나가는 돈을 막는 일입니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들어오고 지역 혜택을 몇 가지 챙겨도 치과 한 번 가고 눈수술 한 번 하고 무릎 때문에 병원에 드나들기 시작하면 큰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줄이는 정보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것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치료를 미루는 이유가 아픈 것이 견딜만해서가 아니라 비용이 무서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상태가 더 나빠져서 결국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병원비 정보는 아끼는 차원을 넘어 나중에 더 큰 부담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치과부터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치아 문제는 삶의 질에 직접 연결됩니다. 잘 못 씹으면 식사가 불편해지고 식사가 불편해지면 소화도 나빠지고 몸에 힘이 떨어지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나 틀니는 무조건 큰돈 드는 치료라고만 생각하고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물론 치료비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적용 조건과 개수 제한이 있고 틀니도 일정 범위 안에서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과에 가서 그냥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치료라도 제도를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이 불편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결국 생활 전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치과 혜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야가 흐려지고 밝은 빛이 더 눈부시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밤길이 무서워집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 문제는 늦출수록 생활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밖에 나가는 것이 불안해지고 사람 얼굴조차 선명히 안 보여 대화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 어르신은 검진이나 수술비 지원과 연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술 이야기를 들은 상태라면 비용부터 걱정하지 말고 지원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 불편하면 집안에서도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루지 말고 빨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릎 관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겠다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장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만나고 활동량이 줄면서 상태가 더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담이 크더라도 계속 미루기만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수술비나 검사비,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큰 의료비 지원은 대부분 치료 전에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절차를 안내받은 뒤 치료를 진행하는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몰라서 치료를 먼저 하고 뒤늦게 아쉬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안전과 돌봄 이야기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밤에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가스불을 깜빡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 아픈 것 자체보다 위험 상황이 생겨도 아무도 모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같은 제도가 중요합니다. 집안의 위험 신호를 더 빨리 감지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감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고 낙상이나 기초질환이 걱정된다면 꼭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을 때 준비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장 보는 것도 힘들고 오래 서서 요리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결국 끼니를 대충 넘기게 됩니다. 밥에 물만 말아 먹거나 반찬 없이 버티는 식사가 이어지면 몸이 금방 약해집니다. 이런 때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분은 경로식당이나 복지관 급식을 활용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은 배달형 서비스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달형 서비스는 안부 확인 역할까지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지내는 분들께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밥 한 끼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사가 안정되어야 약도 제대로 먹고 기운도 유지할 수 있고 몸도 버틸 수 있습니다. 주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된 집은 문턱이 높고 화장실이 미끄럽고 손잡이가 없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나 관리비 부담은 나이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고령자 친화형 주거 지원이나 복지주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택은 이동이 편하고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어 생활이 훨씬 수월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를 놓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우리 지역에 관련 모집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넘어짐이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생활의 긴장도 한결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면 이 나이에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비교적 부담이 적고 규칙적인 생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입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나갈 이유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쓰고 내가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한다는 점이 큽니다. 이런 변화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집에만 계실 때보다 바깥 활동이 조금이라도 있는 쪽이 기운이 훨씬 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붙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일자리도 모집 시기가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뽑는 경향이 있으니 미리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복지관, 지역 일자리 센터 등에 문의하면 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녀나 손주 도움을 받아도 좋고 기관에서 종이 자료를 받아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쓰겠어 하고 먼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히 젊을 때처럼 경쟁적으로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강과 소득과 관계를 동시에 챙길 수 있게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형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기억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활용해야 할 것이 복지 안내 서비스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하고 지금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조건이 바뀌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해두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고 맞춤형 안내도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잡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도움받을 방법을 찾아 연결하면 되는 일입니다. 요즘은 정보를 다 외우는 것보다 나를 대신에 알려주는 통로를 만들어두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한번 등록해두면 그 뒤로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지는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눈치 보는 일이 아니라 내 몫을 확인하러 가는 일입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괜히 창피하다, 귀찮다라고 하시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만 같이 확인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한 분의 복지가 결국 가족 전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정보가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고 자녀 세대는 방법을 몰라 못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만 손을 잡고 함께 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생활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꼭 확인하고 생활이 빠듯하면 생계급여도 점검하십시오. 둘째, 우리 지역만 주는 장수수당, 교통비, 목욕비, 임의용 지원 같은 혜택도 확인하십시오. 임플란트, 틀니, 눈, 무릎 같은 병원비 지원은 반드시 치료 전에 문의하고 신청하십시오. 셋째, 혼자 계시거나 안전이 걱정되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식사 지원, 주거 지원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허락한다면 어르신 일자리도 검토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너무 많아서 헷갈리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등록해 앞으로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결국 노후복지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약값을 줄이고 병원비를 아끼고 끼니를 챙기고 안전하게 살고 사람과 연결되며 내 삶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냥 좋은 정보였다고 넘기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에 가거나 전화 한 통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 혜택 전체를 알고 싶습니다. 맞춤형 안내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세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든든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